30.6%. 오늘은 이 숫자 하나가 우연인지 아니면 규칙인지를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이 숫자는 XRP가 한 해의 1분기, 2분기를 연달아 마이너스로 맞췄을 때 그 다음 3분기에 만들어낸 평균 상승률이 30.6%인데요. 그런 해가 지금까지 딱 3번 있었고 지난 2014년, 2018년, 그리고 2022년 여기서 뭔가 눈에 들어오시죠? 간격이 정확히 4년 주기입니다. 그럼 다음 차례는 언제일까요? 네, 올해 2026년입니다. 근데 이번 이야기를 제대로 드리려면은 먼저 올해 XRP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정직하게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죠. 올해 1분기 XRP는 27% 폭락했고요. 1월달에 10%, 2월달에 16%, 3월에 2%, 1월부터 3월까지 내리밀렸습니다. 분기 낙폭 기준으로 2018년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었었고 2분기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4월달에 2.04% 잠깐 상승하나 싶더니 5월달에 2.65% 내려갔고 6월달에는 무려 22%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2분기 전체로는 22.4%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두 분기를 연달아 마이너스로 마친 건요. 지난 202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상반기만 단순하게 합쳐봐도 연초에 대략 43%가 사라진 셈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3분기입니다. 7월달에 2.16% 상승했고 8월 들어서 2.23% 내려가지고 3분기 누적은 마이너스 0.1%, 사실상 제자리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 기록 한 가지가 걸려 있어요. 만약에 3분기까지도 마이너스로 끝난다? XRP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무려 3분기 연속 손실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처음이라는 말을 뒤집으면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3분기 연속으로 무너진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과거에는 대체 어떻게 됐길래 한 번도 없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짚은 보도가 이번 주 초에 나왔습니다. 해외 크립토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이 지난 10일에 정리한 내용인데요. 상반기 두 분기 연속 하락이라는 오늘 XRP랑 똑같은 처지에 놓였던 세 번의 과거를 하나씩 열어봤었는데 가장 최근 2022년 1분기에 2.14% 내렸고 2분기에 59% 폭락했습니다. 근데 그해 3분기에 44% 급등하면서 되살아났습니다. 2018년은 더 험했어요. 1분기에만 77%가 무너졌고요. 2분기에는 9%더 내렸습니다. 3분기에 24%가 상승했습니다.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67.9%, 2분기 57% 하락한 뒤에 3분기에 22%가 반등했습니다. 이 세 번 모두 예외 없이 3분기에 일어섰다라는 건데 그 세 번의 평균 상승률이 아까 그 숫자 30.6%입니다. 이 기사 완산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이 평균이 그대로 재현된다면요. 3분기 말 XRP는 1,900원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지금 1,400원 라인이죠. 지금 시세 대비했을 때 대략 500원 정도 상승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요.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오른다. 이런 흔한 통계 이야기로 들으실 수 있겠는데 근데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하필 그 세 해였을까요? 2014년, 2018년, 2022년 이 해들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공통점이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하나는 공교롭게도 세 해 모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던 해라는 거. 올해도 마찬가지죠. 이쪽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전해드렸으니까 오늘 파고들 쪽은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와의 간격인데요. 이 반감기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새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수량에 대해서 4년마다 절반으로 줄이도록 처음부터 정해둔 일정들을 뜻합니다. 그 반감기가 2012년,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4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2018년, 2022년은요. 전부 반감기에서 두 해 뒤의 해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세 기록들을 보면 이 해들은 비트코인이 한 해 만에 대략 58%, 73%, 64%씩 폭락했던 코인 시장 전체가 가장 크게 식었었던 해들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6년은 2024년 반감기에서 두 해 뒤 정확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반등의 속을 한 겸 더 뜯어보면 훨씬 더 구체적인 공통점이 더 나오는데요. 지나간 기록들을 다시 열어보시면은 2018년 3분기 XRP는 7월과 8월에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하순 들어가지고 리플의 해외 송금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런 기대감이 번지면서 며칠 만에 가격이 크게 뛰었었고 그 며칠이 분기 전체를 플러스 24%로 바꿔놨습니다. 2022년도 비슷했었죠. 7월과 8월 큰 방향 없이 흘러가다가 9월달에 당시 진행 중이던 미국 증권당국과의 소송에서 리플 쪽에 유리한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한 달 사이에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3분기 반등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3분기 반등이 아니라 9월 반등이었습니다. 7월과 8월은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이었고요. 그 승부는 9월달 한 달 만에 났습니다. 이제 올해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7월 플러스 2%, 8월 마이너스 2%, 합쳐서 제자리죠. 만약에 과거 흐름들이 이번에도 살아있는 거라면은 올해는 방향성만이 아니라 그 모양까지도 지금 과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선 이런 질문이 남죠. 과거 두 번의 9월에는
그 9월 만에 재료가 있었죠. 그렇다면 올해 9월 달에는 어떤 호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미 잡혀있는 두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를 끝내고 돌아오면은 코인 관련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 표결이 예약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죠. 앞선 영상들 통해서 많이 전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에 도는 돈의 양을 좌우하는 변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도 결국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돈 흐름들이 XRP의 성과를 가를 분수령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저는 이 3분기 규칙의 주인이 애초에 XRP가 아니라 XRP가 4년마다 신기하게 혼자 일어서는 게 아니고 코인 시장 전체가 4년 주기로 크게 식었다가 풀리는 흐름들을 반복해 왔었고 그 흐름 안에서 상반기에 과하게 눌린 해의 3분기마다 되돌림, 그러니까 크게 내린 가격의 일부를 도로 회복하는 움직임들이 나왔다고 읽는 쪽이 더 자연스럽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이 규칙이 3번 다 맞아떨어진 이유들, 그리고 올해 이 규칙이 다시 맞으려면 XRP 혼자가 아니라 시장 전체, 특히 비트코인 쪽 돈의 흐름이 받쳐줘야 된다는 조건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과거 두 번의 9월 반등이 모두 그 시점에 재료랑 함께 왔다는 점들을 생각을 하시면은 올해 9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일정이 실제로 두 개나 잡혀 있다는 건 적어도 조건 하나는 갖춰진 채로 9월 달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로는 이렇습니다. 9월 초까지는 지금처럼 1470원 안팎에서 큰 방향 없이 오르내리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고, 진짜 방향은 다음 달 두 가지 일정의 결과, 그 주간 비트코인 흐름이 정한다는 거. 거기서 시장이 우호적인 답이 나온다? 과거 두 번처럼 9월 달에 짧고 굵은 되돌림을 시도할 거고, 이 경로에 무게를 두는 근거는 총 3가지예요. 같은 조건에서 3번 모두 3분기 반등이 나왔었고요. 올해가 그 4년 간격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 그리고 7월과 8월이 제자리라는 분포까지도 과거 두 번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과거 반등을 만들었던 9월 달의 재료의 자리에 올해도 결과가 나오는 일정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XRP가 상반기 두 분기를 연달아 내리고 맞은 3분기는요. 지금까지 총 3번이 있었고 3번 모두 반등했으며 평균 상승률은 30.6%였습니다. 그 3가지 해는 정확히 4년 간격, 코인 시장 전체가 식는 해랑 겹쳤고 반등은 사실상 9월 한 달에 몰려 있었습니다. 올해도 7월과 8월은 제자리, 이제 남은 것들은 일정 2개가 기다리는 9월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남기자면요. 이번 9월 달은 이 규칙은 4번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처음으로 멈출지 이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상승일지 하락일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가오는 9월 30일 이 분기 마감 숫자가 확정되는 날에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